네, 유기양봉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미산, 개미산을 사용할 때 개미산 만들기와 개미산 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개미산을 만드는 것이 조금씩 다른데 주로 저는 60%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서는 원액까지도 사용했고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개미산이 좋은 것은 아는데 개미산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마는 저 발에 개미산이 그냥 폭약처럼 부부 끓어서 발등에, 양말 위에 발등에 얹어져서 가지고 한 석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프로폴리스를 발라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긁어내고 수술을 받고 치료한 적이 있는데 저 발등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 고생해 가면서 만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개미산을 만들 때 60% 개미산을 만든다면 먼저 물을 주로 물병을 보면은 2리터 물병입니다. 2리터 물병을 물을 다 잡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먼저 붓고 개미산은 뭐 얼마를 붓는가 생각도 안 하고 만들어도 됩니다. 물을 다 붓고 60%를 만들 때는 물을 먼저 60cc, 600ml, 600cc를 물을 붓고 그것을 처음에는 비커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만은 비커를 가지고 물을 60cc를 붓고 유리로 만든 비커를 정확하게 하는가 하다가 그만 잘못 사용하다 깨졌어요. 그래 어떻게 할까 하다가는 작은 물병은 500ml거든요. 500cc 그것을 하나 붓고 그 다음에 바카스병은 100ml입니다. 그것을 하나 부으면 600ml가 돼요. 만약 55% 개미산을 만들 때는 바카스병으로 2병 붓고 작은 물병으로 한 병 부으면 700ml가 되고요. 이렇게 물을 부어 놓고 그 다음에는 자바라로 개미산 이 물통에다가 자바라를 가지고 꽂고 여기다가 자바라를 꽂아 넣어서 가득 차면은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게 여기까지 꽉 채우면은 60% 개미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작은 물병 500ml로 한 병 붓고 그 다음에는 바카스 한 병으로 부으면은 600ml가 됩니다. 개미산은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 가득 채우면 됩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외국 자료나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목장에서 쓰는 큰 선풍기, 작은 선풍기도 강풍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것을 등 뒤에서 돌려놓고 등 뒤에서 강풍으로 바람을 불게 하고 요거 작업을 하면은 냄새를 하나도 맡지를 않아도 돼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교통사고 후에 그때 항생제를 많이 먹었는지 한 7년 후에 신우암을 알았습니다. 자꾸 어지럽고 이상하게 병원에 진단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지방병원에서 뇌로 다스리면서 하나둘도 세보라고 걸음도 걷게 하고 그런데 뇌를 수술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할 수 없이 서울에 뭐 큰 병원에 가서 몇 번이나 촬영을 했습니다. CT 촬영도 하고 MRI 촬영도 하고 조영제를 넣고 나중에는 사람을 거꾸로 엎어서 촬영한 결과 등뼈에 붙은 콩팥 2개에서 한 그 혹이 3개가 발견됐습니다. 약 3cm의 혹 3개가 발견됐는데
다행스럽게 그것이 왼쪽 신장에만 있어서 왼쪽 신장을 수술로 떼내고 방광으로 내려가는 줄도 떼내고 방광도 반을 잘라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 퇴원을 했는데 뭐 계속 피오줌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다시 찾아갔더니 방광을 다시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암균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 남은 방광을 다시 반으로 잘라서 그 암균을 다 드러낸 것이 지금 이제 17년이 됐습니다. 그 후에 뭐 그것으로 저는 인생을 종지부를 찍나 하고 울기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 17년이 지나서 거의 정상에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 교통사고 후에 항생제라든가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은 결과 아마 신장에서 그런 염증이 생겼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금 신장이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고 최근에 와서 다시 피곤을 느끼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의 기능이 한 30%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개미산이 어떤 사람들은 허파가리가 상한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고 허파에는 위험하지 않고 신장에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긴 원인들이 나쁜 냄새, 그 벤젠이라든가 그런 나쁜 냄새와 아주 자극적인 식품이 들어가면은 신장에서 부담을 주는가 봐요. 그래서 이 개미산도 신장에 치명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거 양봉을 걷어 넣을 수는 없고 제가 양봉 52주를 쓰고 이것을 한 5년 동안 완벽한 책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만은 양봉을 공부를 해보니까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고 너무 신비롭고 유익하고 재미가 있어서 양봉에 지금 계속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산 친환경 유기 양봉의 80% 이상 개미산을 안전하게 쓰는 법이 뭐냐 이렇게 하다가 여러 사람의 자료와 제가 실험한 결과 바로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반드시 물을 먼저 붓고 개미살을 그냥 병에 가득 채우면 됩니다. 뒤에서 바람을 불게 하고요. 그 다음에 행주, 부엌에 쓰는 행주, 치킨 타올을 4등분하여 반으로 접고 밀폐된 플라스틱통에 넣고 70장을 넣고 개미살을 골고루 붓는다 했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서독제 키친타올인데 값도 쌉니다. 큰 것을 3장이 들었는데 한 장을 정확하게 4등분 한 다음 이것이 반으로 접은 겁니다. 3장 들었는 것을 한 장을 4등분해서 12장이 나옵니다. 그것을 여기다 70장을 넣고 만든 개미산을 골고루 붓고는 뚜껑을 덮으면 됩니다. 덮어 놓으면 몇 시간이 지나면 모세관 현상으로 전부 퍼져서 요 한 장의 개미산이 약 28cc 정도가 됩니다. 한 통에 처리할 때 한 장은 25cc 내지 30cc라고 했으니까 28cc 정도가 적당하지 싶습니다. 골고루 퍼진 것을 벌통 위에 한 장씩 얹으면 됩니다. 이 한 장씩 이건 사진으로 봐서는 넓게 이렇게 변대인데 이렇게 반장만 넣어도 됩니다. 그것이 가장 적당한 규격입니다. 반장 딱 얹고 바람을 등지고 작업을 하는데 표 방법대로 반드시 물을 먼저 붓고 개미산을 가득 채우면 2리터 개미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독면이나 마스크를 쓰고 방독 마스크도 있습니다만은 의사들이 사용하는 것 저는 그걸 쓰깁니다만은 방독면을 이용하면 좋은 것은 전혀 괜찮다고 이런 얘기를 한 분도 계십니다.
저는 방독면을 그렇게 한 30만 원짜리 방독면은 사용해 보지 않았고요. 마스크를 쓸 때 옆으로 냄새가 좀 나온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쓸 때는 숨을 멈추고 벌통 위에 얹습니다. 숨을 멈추고 벌통 위에 얹는데 숨을 들이쉬고 멈출까요? 내쉬고 멈출까요? 숨을 잔뜩 들이쉬고 개구리 배처럼 볼록하게 들이쉬고는 벌통 뚜껑 열고 벌통 위에 얹고 한 2장, 3장 할 때까지는 해녀는 뭐 한 10통, 20통 해도 숨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한 2통 정도 할 때까지 숨을 멈추고 해도 돼요. 멈추고 뚜껑을 닫고는 다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숨을 멈추고 저는 시작을 합니다. 희석한 개미산을 골고루 부어서 쫙 퍼지게 된 것을 그렇게 하는데 그물망 위에 플라스틱을 프로폴리스를 받기 위해서 이제는 벌통 위에다가 그 그물망을 넣는데 그 그물망 위에 얹기만 하면 됩니다. 습도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아침에 식전에는 여름철에는 하면은 가장 안전한데 그때는 습도가 너무 높아서 피해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습도는 70% 이상 이하 약 한 60%, 55% 될 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도 30도 이상이면은 폭약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는 새벽에 처리하는 것이 좋고 기온이 25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는데 25도 내지 30도일 때는 저녁에 처리하고 20도에서 25도는 이런 보면은 주로 아침에 처리하고 그 이하일 때는 낮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집이 외국 자료를 보면 막대기를 얹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 그물망 위에 얹으면 아주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미산을 처리하면 좋은 점이 생산물에 전혀 잔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없고 구제 효과가 개미산은 93%, 90% 이상이 되고 특히 가시응애에 잘 떴습니다. 남쪽 지방에는 가시응애가 월동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처리 방법만 잘 익히면은 지난 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체에는 거의 무해하고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묵병이 씻은 듯이 낫습니다. 한두 번만 처리를 해도 백묵병이 없어지고 벌집 벌레의 발생도 억제되고요. 말벌 등 야생벌의 침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봉교가 프로폴리스 원계가 많이 생산되고 처리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봉교, 프로폴리스의 원계는 그냥 처리 안 할 때보다도 3배 이상 덕지덕지 막 붙인다고 합니다. 취급하면서 냄새를 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에 치명적이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어린 벌과 여왕벌에 피해 보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산란이 저하되고 중화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피해는 온도에 따라서 처리 시간을 잘 지켜주면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옥살산 훈연 처리도 새끼가 있을 때 처리를 해도 좋은데 옥살산을 열 처리하면 개미산으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옥살산 처리할 때 개미산이 아니라고 마스크를 안 쓰고 처리하는 분도 봤는데 더 위험합니다. 방독면, 마스크 반드시 쓰고 이것은 냄새를 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새는 여러 가지 기구가 나오는데 아주 좋은 기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살산 흘림 처리는 애벌레가 없는 때 한 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옥살산은 자주 처리를 하면은 산란이 저하되고 또 너무 많이 처리할 때는 겨울을 지나고도 그 독성이 남아 있든지 봄에 산란이 잘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통 흘림 처리를 할 때는 물 1리터에 설탕 1kg, 옥살산 75g이라고 저 책에 쓰고 다른 자료에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65%도 잘 듣는 것 같아요. 65g만 써도 옥살산을. 근데 70g에다 구연산을 5g을 쓰면 아주 좋다고 해서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은 옥살산 글리세린 타올 처리. 이것은 아주 친환경적으로 봄철에 처리할 때는 개미산도 잘 안 드는 시기인데 봄벌 깨우고 나서 이 방법으로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옥살산과 글리세린, 증류수, 옥살산 한 통에는 12g, 거기다 벌통수 만약에 100통이라면 1200g이 필요하고요. 옥살산 12g을 벌통수로 곱하고 글리세린은 16g. 이 녹이다 보니까 그릇에 많이 묻습니다. 그릇에 묻는 양을 30g 더해 가지고 16g을 벌통수로 하고 증류수는 5g으로 벌통수로 해서 증류수를 약 70도 정도로 데웁니다. 데워야 글리세린이 잘 녹고 너무 그 온도를 높이면은 이것이 옥살산이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70도씨 정도에서 데우면서 저어서 희석을 합니다. 키친타올을 2칸을 한 장에 한 벌통 처리할 것이므로 벌통수에 맞춰서 키친타올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친타올을 여기다 녹인 글리세린 용액에다 녹여서 벌통 뚜껑을 열고 용액을 흡수시킨 키친타올을 벌집 위에다가 봄철에 얹으면 이렇게 그것을 막 갉아맞고 그 옥살산의 효과로서 응애가 번식도 안 되고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밀기나 유각에는 봉개든 벌방이 있는 봉군에도 4, 6주간 정기 처리가 가능하므로 봄철에는 예방에 옥살산 글리세린 처리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부젖병 예방에서 이 주로 전 세계적으로 여기 벌통에 사용하는 것은 OT, 옥시데트라사이클린 이 가루인데 설탕 가루에다가 넣어가지고 또 애벌레에 묻으니까 애벌레가 부젖병이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백묵병에 걸린 것 같은 현상도 나타납니다. 애벌레가 죽습니다. 이것은 외국 자료입니다만은 외국 자료도 옆으로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 안에도 뿌린 줄 알고 저도 뿌려보고 이 벌들이 다 갉아 먹었지 생각하고 다 뿌려보니까 막 애벌레가 죽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가쪽으로 애벌레가 없는 이 부위에다가 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부정병 같은 것은 이렇게 막 끈적하고 생선 썩은 냄새가 벌통에서 나고 그런데 이 선진국에서는 이거 거의 다 태웁니다. 태워버리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는 아직 실현 안 해봤습니다만은 개미산이 부젖병까지도 치료한다고 지금 꿀벌나라님께서 외국 자료를 번역해서 카페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저 내년부터는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개미산
개미산이 부젖병까지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된다면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번역해서 정성껏 올려주신 꿀벌나라 조유태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응애에 다시 돌아갑니다만 이것은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합니다만은 여기 개미산 또 이 원본 사진은 제가 올렸고요. 근데 이 개미 응애가 번식하고 피해를 주고 하는 것이 쭉 되는 것을 아주 그림으로 잘 그렸습니다. 근데 요 한 가지가 이거 착한 것 같아요. 이 응애가 벌 몸에 붙어 가지고 벌들이 만났을 때, 벌과 벌들이 만났을 때 딱 전염이 돼서 계속 퍼진다 이러는데, 벌통 위에 응애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데 벌들이 날아와서 그 가까이 가니까 죽은 듯이 가만히 있던 응애가 백미 달리기 선수처럼 발딱 벌 몸에 뛰어붙습니다. 그것을 보고 벌들이 응애가 묻은 것이 꽃에 앉거나 나뭇잎에 앉아서 응애가 묻은 것이 응애가 벌들이 가까이 지나가면은 저렇게 전염되는구나. 요 끝에 자료는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지금 사실 개미산 처리로 참 철저하게 응애가 없어져도 다른 집에서 응애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전염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성장 기간 동안에 한 마리가 일주일 안에 두 번 번식을 함으로써 약 60배나 늘어나기 때문에 금방 늘어나게 됩니다. 그 개미 응애의 생태 주기를 볼 때 응애를 처리하는 그런 날짜를 전국을 통일했으면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미산을 그렇게 좋은 약이지만은 꿀에 섞이기 때문에 유밀기에는 처리를 하지 못하고 유밀기 한 달 전쯤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이는 것은 독일 자료입니다만은, 독일 자료는 생태공학적으로 처리해서 응애를 구제를 하는데, 여기 단면도에서 이 흰색이 수벌집입니다. 수벌소초, 우리나라에서는 밀양소초에서 수벌소초를 제작합니다마는 그 수벌소초를 독일 자료는 2장씩 넣었어요. 여름철에는 90% 이상의 응애들이 전부 수벌방으로 모이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수벌집을 베어내서 짙게 해서 응애가 거기서 전부 번식하게 하고 그것을 떼어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2장을 넣어보고 처리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장은 거의 짓지를 못하고요. 벌이 좀 약해서 그런지 봄철 4월 때 안 짓는 것이 많았습니다. 또 일벌방을 짓는 것도 있었고요. 빈 공간을 두니까. 그래서 저는 한 장을 넣고 처리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2장 넣는 것이 아니라 한 장만 수벌집을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공학적으로 그래 응애가 이것을 하루만에도 그 집을 거의 짓고 수벌 알을 놓고 하는데, 지금 그것은 배에 내 가지고 베어서 담금주에 넣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전에는 병아리도 있을 때 달게다 주니까 병아리들도 잘 크고 벌도 안에 있는 벌 번데기까지 달들이 잘 먹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다가 지금은 담금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객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하루만에도 집을 거의 다 짓고 막 이렇게 짓게 됩니다. 약 18일경쯤 됐을 때는 이 수벌 번데기가 보라빛으로 변하는데, 보라빛으로 변할 때부터 수벌 번데기로 이렇게 끊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바로와 응애가 많이 번식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했고요. 외국 자료입니다. 그 다음 설탕가루 분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야생양봉 같은 데서 설탕가루를 밀가루처럼 아주 보드랍게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독일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낸 설탕가루를 벌집을 들고 훈연기에다가 막 분물을 해서 전체가 보얗게 그 벌집이 소비가 하얗게 되도록 처리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훈연기로 계속 벌집을 들고 하면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걸,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이 설탕가루 그냥 지금 만들 때는 뭐 콩가루 방앗간에서나 고춧가루 방앗간에서 겨울철에 설탕가루를 빻으면 아주 보드란 가루가 됩니다. 보드란 가루가 된 것을 벌집 위에 그냥 막 들어붙고 벌비로 슬슬 쓸고 쓴 다음에 그러면 전체가 막 보얗게 되는데 설탕가루가 묻어서, 그러면 벌들도 보얗게 설탕가루를 덮어 쓰게 되고 응애도 덮어 쓰는데, 벌들이 온몸에 묻은 것은 저들이 서로 물을 가지고 녹여서 빨아줍니다. 그래서 벌들은 죽지 않고 응애들은 설탕가루가 녹으면은 그만 기도를 막아서 질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탕가루 분말 처리는 응애의 기도를 막히게 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중에 있는 약이고 정부에서 많이 보급하는 약인데 주로 플루바리네이터요. 제가 그 약을 한 13년 동안 받은 약들을 쭉 모아보기도 했는데, 주로 플루바리네이트 원료, 왕스라든가 만패, 속살만 이유, 황금 만패, 뭐 피토 여러 가지 약들이 나옵니다만은, 아피스타는 미국제고요. 옛날에는 비싼 값으로 우리나라에서 팔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똑같은 약을 계속 쓰니까 지금 응애가 내성이 생겨서 약에도 그러면 잘 듣지를 않고 계속 번식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성에 관한 미국 자료인데요. 거의 다 응애 약을 처리하면 거의 다 응애가 죽고 한 마리만도 그 내성에 살아고 있다 하면은 2달 후에 쫙 번식해서 금방 번식이 됩니다. 이 약 처리를 해도 듣질 않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전국에서 내가 약 처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응애 피해가 나타난다, 기는벌이 나타난다, 날개불공이 가을철에 나타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약 처리를 했는데도 응애가 힘이 많이 번식했습니다. 그것은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럼으로써 이 개미산은 내성도 없는 약이거든요. 꿀에 생산물에 전혀 잔류가 되지 않는 약이니까 개미산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나온 것이 다시 또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백묵병은 이것은 어느 학자분의 자료를 제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예방하고 뭐 처리를 하기보다도 개미산 처리로 한 방에 끝입니다. 그 다음에
노제마 포자의 사진입니다. 저들이 있는데도 그 기술센터에서 현미경을 몇 대를 보급해서 응애 배속, 벌 배속에 있는 개미산 포자, 노제마 포자를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쌀날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벌 배속에 이것이 번식해 가지고 벌 배가 무거우니까 이 나는 동물들이 배가 무거워서 날지를 못하고 날려고 팔딱팔딱 뛰다가 그 다음에 모여서 얼어 죽는 것이 이 노제마병입니다. 노제마병까지도 개미산이 해결합니다. 개미산을 계속 사용할 때 노제마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꿀벌나라 참 조유태님이 그 외국 자료를 번역해 가지고 올린 자료에 의하면은 잉게마르라는 그 스웨덴의 양봉학자가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만은 노제마의 진균성 곰팡이도 개미산으로 죽는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무서운 검은 등 말벌, 등검은 말벌. 이 피해는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방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이 등검은 말벌은 그 깊은 산속 높은 나무에 집을 짓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어렵고 한 무리들이 약 5천 마리의 일벌이 있다고 합니다. 교미 성공 후에 여왕벌의 월동이 3, 5일 지나서 산란 시작하고 월동 후에 3, 5일 지나서 산란을 시작하고 이때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8월, 9월에 공격해서 검은등 벌 한 마리가 꿀벌 하루에 10마리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 꿀벌을 낚아채 가지고 꿀벌의 가슴, 저는 꿀벌을 해부해 본 적도 있는데 제일 신비로운 것이 가슴입니다. 2개의 날개와 6개의 다리가 가슴의 힘살 힘으로 움직이는데 거기는 힘살이 많습니다. 이 등검은 말벌이 그 가슴만 파먹고는 다른 것은 버립니다. 하루에 한 마리만 낚아채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도 없는 줄 아는데 하루에 10마리니까 5천 마리가 한 통에 5천 마리가 번식한다 그러니까 5천 마리면 5만 마리의 벌을 잡아먹는 셈입니다. 지금 겨울이 와서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는데도 이 벌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벌들이 가을철에 힘이 약해지는 것을 많이 발견하는데 검은등 말벌의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국가적으로 봄철에 대대적으로 없애는 그런 운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검은등 말벌을 잡기 위해서는 유인액이 필요한데 여기는 벌집 삶은 물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벌집 삶은 물에다가 일벌을 갈아 넣고 설탕물과 막걸리를 가지고 유인액을 만듭니다. 그 양은 벌집 삶은 물에 50%, 설탕물은 20%, 너무 달게 만들면 꿀벌도 들어갑니다. 막걸리를 30%. 이것은 등검은 말벌 잡는 유인액이고 토종 말벌 잡는 유인액은 가일나무, 가일, 포도 껍질이라든가 사과 껍질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거와 참나무 삶은 물을 넣으면 유인액을 만드는 데 좋습니다. 이걸 50%, 설탕물 20%, 막걸리 30% 해서 유인액을 만드는데 이 사진은 양봉인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인데 경남 함양지방에 계시는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끈아풀과 페트병 3개를 가지고 금방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큰 물병을 여기에 끊어서 칼로 3번 이렇게 끊어내고 접고요. 다른 것은 뚜껑을 없애고 끈 다음에 그것을 꽂고 2개는 끊은 다음에 꽂고 그 다음에 끈을 달아매고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인액을 여기다 한 3분의 1쯤 넣어놓으면은 말벌들이 이 병으로 쫙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 안에 들어가서 유인액을 빨아먹고는 나오지를 못해요. 그럼 핀셋으로 건져내고는 말벌 술을 만들거나 꿀에 담가서 말벌 꿀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2004년도에 길림성 양봉연구소에 가서 그들이 꿀벌 관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개상이 더통으로 이렇게 벌 관리하는 때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때 가서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꿀을 뜰 때는 꿀은 2층으로 얹어서 오래 익히도록 해서 뜨는 벌통을 밑바닥을 막 두드려 깨고 거기에 얹어서 꿀이 가득 든 저밀 소비를 얻는 그런 계산 관리를 할 때인데 2004년도에 중국 길림성 양봉연구소에 가니까 벌 기를 때부터 2층으로 길렀습니다. 아, 벌을 2층으로 기르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중국 길림성 양봉연구소에 이 중국인 양봉기사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벌 관리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찍어온 사진을 여기 2층 벌의 밑에입니다. 여기는 대나무로 만든 교광판이고요. 쌍왕군으로 관리하는데 요 아래층에도 딱 간지름을 해서 여기에 왕이 한 마리 있고 아래층 밑에도 왕이 한 마리 있고 거기에 사각산란, 그때는 사각산란까지도 중간에 1층으로 할 때는 중간에는 어느 정도 사각산란이 나갔을까? 사각산란이 나가지 않고 거의 원형산란이나 반달산란을 할 때 그때는 사각산란, 이렇게 각산란이 된 것을 2층으로 빼올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2층으로 관리를 하면서 벌을 관찰해 보니까 그것이 과학이었습니다. 2층으로 관리할 때는 이렇게 사각산란이 되고 뚜껑을 덮어버리면은 벌들은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꿀이 필요하지도 않고 물이 필요하지도 않고 단 한 가지, 열만 필요합니다. 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2층에 둡니다. 사각산란이 돼서 뚜껑을 덮은 그것은 빼올려서 2층에 놓고 아래층에서는 또 육아를 하도록 합니다. 육아 온도는 35도니까요. 이 그림으로 본다면 여기서 사각산란이 되도록 해서 사각산란된 것을 위로 자꾸 빼올리고 나중에 교광판을 쳐놓으면 여기는 전부 태어난 다음에 꿀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관리가 우리나라에는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공간을 두지 않고 아래층을 꽉 이렇게 채워야 할 때는 벌들이 쉬는 공간이 없으니까 밖으로 막 이렇게 모여서 여기에 봉구가 형성되는, 여기에 모여 있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답답하니까 나와서 여기에 새끼를 잘 기르지도 않고 알도 얼금얼금 곰보봉판이 생깁니다. 이렇게 된다면 빨리 2층이면 3층으로 얹고
그래서 벌들이 안에 쉬도록 하고 쉬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1층으로만 관리할 때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산란을 하거나 반달 산란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길이가 3배면 넓이는 9배, 부피는 27배니까 우리는 부피를 키워요. 산란한 것의 부피를 사각산란으로 부피를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산란이 잘 된 것 같지만은 사각산란보다는 뭐 6분의 1 정도, 이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6분의 1,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사각산란으로 부피로 키우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건 저는 더통호 원리라고 부르는데 1층으로만 기를 때는 이 안에는 반달산란, 원형산란인데 이렇게 더통 2층 개상으로 기를 때는 위에는 꿀을 넣고 중간에는 사각산란들이 계속되고 아래층도 사각산란이 계속 나가도록 하는 더통 원리, 강군 더통으로 기르는 것이 강군, 벌이 많아야 꿀도 많이 들어오고 꿀을 잘 만들기 때문에 강군 더통으로 길러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붙여놓고 기르다가 7장입니다. 붙여놓고 기르다가 꿀이 들어올 때는 딱 7장을 간격을 많이 뒀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두면 어떤 분들은 헛집을 짓지 않느냐 그런데 헛집을 지어도 분봉열보다 훨씬 낫습니다. 분봉열이 생긴 것보다도 훨씬 낫기 때문에 헛집을 지어도 간격을 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 들어오는 꿀을 저장하는 곳은 벌려둡니다. 여기는 9장을 기르다가 여기는 붙여놓고 여기는 띄어놨었는데 우연히 발견했다고 할까요? 띄어놓은 곳에는 꿀이 꽉 찼습니다. 붙여놓은 곳에서는 꿀이 많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둔 관리,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